안녕하십니까? 윙큐 전산응용 기회제도 기능사 2024년 제2회 최근 기출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금속 조직 즉 항원 열처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자, 이거는 마르텐사이트 스타트와 마르텐사이트 피니시점 사이에 연료계에서 담금질을 한 다음에 과랭 오스테나이트 변태까지 완료한 상태까지 유지해서 꺼내면은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조직을 만들어지는 건데요. 즉 항원열 처리의 목적이 인성이 조금 부여해서 내충격성을 완화된 베이나이트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텐자이트 조직을 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마템퍼라는 이 열처리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템퍼는 베이나이트, 마퀸칭은 마텐자이트, 페이턴팅은 펄라이트와 일부 페라이트를 만들기 위한 이 열처리 과정이고요. 항원 열처리법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MS와 MF 점 사이에서 연료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만들어지는 마템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퍼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열 처리할 때 담금질은 갑자기 시키는 거잖아요. 급격하게 온도를 강화시키는 건데 떨어뜨리다가 좀 유지하다가 시키면 이 상태에서 베이나이트 조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템퍼링이라는 의미가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마르텐사이트를 만드는 템퍼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2번입니다. 항공기 재료 하면 여러분들 두랄루민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기에서 두랄루민은 초두랄루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항공기 재료 두랄루민. 두랄루민은 우리 조성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Y 합금과 두랄루민. Y합금은 알구마니 Y니까 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고, 두랄루민은 똑같아요. 알구 마그네슘까지는 똑같고 여기 망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두랄루민 망간 Mn이죠. 그래서 Mn이 들어가는 거, 여기 니켈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성 문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탄소강에 함유된 5대 원소,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탄소, 규소 혹은 실리콘,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게 탄소강에 함유된 주요 5대 원소입니다. 예전에 규소라고 했지만 요즘에 실리콘으로 많이 불리곤 하죠. 탄소, 규소, 망간인, 황이 있는 여기 탄소, 규소, 망간인, 황 1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자, 저결치성 생각하면 무조건 망간 하시면 돼요. 자, 망간을 투입해서 MnS로 석출하는 거, 석출하면 그 재료에서 황을 빼낼 수가 있어요. 자, 황이 함유된 탄소강의 저결치성 감소를 위해 첨가하는 원소 망간. 자,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5번 FEC, 철에다가 탄소를 합금하면 할수록 이 조성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래프가 나온 게 FEC 평형상태도예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는데 탄소가 여기 정도 함유되는 금속은 우리 아까 주철이었어요. 다시 한번 철에 탄소를 합금하는 비율에 따라서 나누면 순철, 강, 주철이 나와요. 우리 실험적으로 6.67% 이상으로 비율로 합금시켰더니 잘 부서져서 기계 구조물로 쓸 수가 없어서 최대 6.67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02% 이하로 탄소가 함유됐다. 순철이라고 합니다. 연한 순철이고요. 강은 0.02에서 2%, 2에서 6.67% 이게 주철이다. 평균 주철의 탄소 함유량은 4.5%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풀림의 목적은 재료를 연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1번 아니죠. 자, 기본 열처리 4단계 뭐였죠? 담금질, 재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담금질을 한다. 담금질을 하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내부의 응력 제거를 하기 위해서 뜨임을 무조건 합니다. 뜨임은 무조건 필수적이에요. 뜨임을 했는데 너무 강해, 그러면 약간 연하게 풀림 처리를 합니다. 이게 어닐링이죠. 이게 템퍼링 영어로. 자, 표준 조직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불림, 이거 노멀라이징. 요 네 가지가 1년의 이런 과정으로 4단계 기본 열처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풀림은 재료를 연화시키는 거지 경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답 1번.
자, 7번입니다. 알루미늄의 표면을 전해액은 주로 황산, 수산, 크롬산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 전해액 안에 양극산화 처리하여 표면의 방식성을 우수하고 치밀한 산화피망을 만드는 방법. 재료를 플러스 극으로 하고 이 전해액에 넣으면 산화피망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황산, 수산, 크롬산, 크롤법이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있다. 요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혹은 크롬연산법 이렇게 나옵니다. 8번입니다. 우리 베이나이트 조직 하면 무조건 항온 열처리 생각하시면 돼요. 항온 열처리. 자, 항온 열처리인데요. 항온 열처리를 얻기 위한 방법은 오스템퍼링이에요. 항온 열처리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거다. 이거 오스템퍼링이에요. 오스템퍼링.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환층은 우리 담금질입니다. 신냉처리 서브제로예요. 관행시키기 위해서 0도씨 이하의 물에다가 담궈요. 신냉처리 서브제로입니다. 노멀라이징은 우리 불림 처리입니다. 이 4대 열처리, 4대 기본, 담금질, 퀸칭, 뜨임, 템퍼링, 그 다음에 풀림, 어닐링, 그 다음에 불림, 노멀라이징 이렇게 영어 표시도 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고주파로 담금질한다. 여러분 이런 코일에다가 전류를 흐린 다음에 쇠에다 갖다 대면 쇠가 빨갛게 달궈져요. 자기 유도 때문에 쇠가 달궈지거든요. 자, 그거를 이용하는 게 고주파 담금질이에요. 고주파 담금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고주파 열처리는 항상 보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처리하고 나면 그 상태 그대로 식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철강 재료에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높고요. 조작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전류만 흐르는 거를 쇠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공 시간이 단축되고요. 가열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경화면의 탈탄이나 산화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10번 용강 중에, 즉 강에 녹은 거, 용강 중에 페로실리콘이나 알루미늄 분말 등의 강한 탈산제를 첨가하여 완전히 탈산시킨 거, 완전히 탈산, 킬드했다. 킬드가 우리가 빈 공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 수축관이 커요. 왜냐면 기포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니까 이것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축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킬드강은 특징이 수축공이 크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담금질강의 경도를 증가시키고 시효 변형,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는 이런 특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브제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서브제로는 0도씨 이하입니다. 0도씨 이하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요. 서브제로는 무조건 0이에요. 제로잖아요. 서브, 제로 밑에 서브에서 한다. 12번입니다. 마그네슘의 성질, 마그네슘 나오면 무조건 1.7 가볍다. 요거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은 뭐 고온에서 이제 발화하기 쉽고 비중이 1.74, 조밀 6반격자. 자, 이런 거는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텐데 이게 자로 나오죠. 바닷물, 즉 산에 약해요. 바닷물에 약합니다. 마그네슘 바닷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밑에 보시면 대기 중에는 내식성이 양호하거든요. 근데 산유, 염류에는 침식이 되기 때문에 바닷물 산에 약하다. 요거 확인하십시오. 13번입니다. 질화 처리 뭐죠? 재료 표면에 질소를 투입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처리가 질화 처리입니다. 옳지 않은 거. 질화 처리는 꼭 고온에서 하진 않습니다. 고온에서 막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변형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형량도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화 처리든 그 침탄법이든
질화법이든 침탄법이든 표면을 경화시킬 거기 때문에 내 마모성이 커지고요. 피로한도 당연히 향상되겠죠. 높은 표면 정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틀린 거죠. 14번입니다. 백주철을 열처리해서 연신율을 높였다. 백주철을 열처리해서 연신율을 높였어요. 연신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가단주철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고탄소 주철입니다. 회주철과 같이 주조성이 우수해요. 가단주철 주조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강인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단이기 때문에 단조 가능합니다. 단조 가능한 주철이에요. 가단주철. 단조를 계속 가할 수 있다. 15번. 마이크로미터의 스핀들. 마이크로미터가 여기 있죠? 요게 스핀들이에요. 마이크로미터 스핀들 나사의 피치가 0.5예요. 피치.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가 피치죠? 0.5mm이고 이 심불, 즉 딤불이라고 하는 여기 원주의 느낌이 100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00등분이 돼 있어서 100등분이 가는 동안 요거가 피치가 하나가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피치를 등분으로 나눠요. 그러면 0.005 요게 최소 측정 값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 자, 16번 갈게요. 자, 요게 외측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0점 조정 시에 기준은 뭘로 하냐? 이런 블록 게이지 혹은 게이지 블록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걸로 합니다. 이걸로 딱 측정, 이거는 정확한 그 정밀도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블록 게이지를 통해서 외측 마이크로미터의 0점 조정 기준이 됩니다. 17번.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표준과의 차를 구해서 치수를 알아내는 방법. 이미 치수를 알고 있는 표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 비교 측정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번. 게이지 블록 게이지 동일한 말이에요. 표시만 다를 뿐. 게이지 블록 중에서 표준용으로서 측정 기류의 정도 검사, 즉 정밀도 검사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이게 있죠. 참, 표, 검, 공. 이거를 한 10번, 20번 쓰시면 이제 암기가 되실 거예요. 참표, 검공. 자, 참, 표, 검, 공.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참고용, 이거는 표준용, 그 다음에 검사용, 공작 기계에 사용하는 거, 이거를 검사하고 이거를 검사하고 이거를 검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형은 0급을 얘기합니다. 0. AA, A, B, C 혹은 00, 01, 2 이렇게 나눕니다. 19번입니다. 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나사산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 사각, 둥근 이렇게 분류를 하죠. 체결용 나사는 나사 부품의 접합 또는 위치 조정에 사용이 되죠. 나사를 1회전하면 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는 N 곱하기 P, 줄수 곱하기 피치. 힘을 전달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힘 전달에는 우리가 톱니, 나사. 우리 톱도 톱니 나사,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스프링. 이런 것도 있고 판스프링도 있고. 스프링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마찰력을 증가하려고 이걸 사용하진 않죠. 힘을 측정하거나 일정한 압력을 가하거나 에너지를 저축해서 동력원으로 태엽과 같은 이런 스파이럴처럼.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찰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사용하진 않죠. 정답 2번. 21번입니다. 양쪽 끝이 모두 수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에 다 이렇게 너트를 끼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 스터드 볼트예요. 스터드 볼트.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 탭 볼트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여기 구멍이 있고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이거는
나사산이 없고 여기에만 나사산이 있는 형태가 탭 볼트입니다. 22번입니다. 길이가 1m이고 지름이 30mm인 둥근 막대에 3000N의 인장하중을 작용시키면 얼마 정도 늘어나겠는가? 자, 요거 세로 탄성 계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2예요. 2세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 탄성 계수란 이렇게 영계수라고도 합니다. 영스 모듈러스 2 영스 모듈러스라고도 하고 세로로 이렇게 변형이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형량이 얼마나 됐냐. 그래서 2는 변형량 입실론분의 시그마 응력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2 입실론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변형량, 요거는 세로 탄성 계수. 세로로 얼마만큼 늘어나는 정도의 특성을 가진 재료냐. 그래서 이거는 재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 요게 기본 기호고요. 자, 여기 시그마는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F를 구하기 때문에 A는 에어리아 단면적이에요. 그래서 지름을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분의 force 3000N이래요. 자, 요거를 계산하면 40.4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40.44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2 여기 있죠? 여기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바로 넣고 이 길이는 미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0.001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돼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0.202가 나옵니다. 자, 요거 자 계산기 가져가셔서 계산하면 되겠죠. 23번입니다. 하중의 작용 상태에 따라 분류할 때 재료의 축선 방향으로 늘어나게 하려면 이건 뭐냐? 인장 하중입니다. 굽힘, 그죠? 이거 shear force 전단, 압축. 자, 2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24번 여기 있죠? 유니버셜 조인트. 유니버셜 조인트는 최대 축의 허용 각도는 30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사에서도 맞게 실험을 해보면 30도씨 이내로만 사용하기를 이제 권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올덤, 플렉시블, 유니버셜 조인트 이렇게 있는데 조인트 혹은 유니버셜 커플링. 자, 요거는 이제 그 영어 표현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유니버셜 커플링, 유니버셜 조인트 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각도가 30도 이내여야 한다. 25번 기어의 입수가 40개고요. 피치원의 지름이 320이에요. 피치원은 이거였죠.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2와 2가 만나는 쪽 여기 피치원 여기를 우리가 기어의 일반적인 지름을 표시할 때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고 PCD라고 써요. 그래서 일반 D는 MZ 이게 엄밀히 보면 PCD는 MZ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기본 기준입니다. 자, 근데 우리 편의상 D로 쓰죠. MZ예요. 그러면 피치원 지름이 320이래요. 320은 이수 M 곱하기 이수 40 M을 구하는 거니까 40을 넘기면 M은 8이 됩니다. 정답 3번. 26번입니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면 또는 홈에 의해서 회전 운동이나 왕복 운동을 발생시키는 기구. 자, 이게 보통 자동차 밸브 기구. 밸브가 이렇게 개폐할 때 이런 캠을 얘가 이동하면서 얘가 높낮이가 이렇게 위아래 회전과 왕복 운동을 만드는 거. 다양한 면을 이 면을 활용해서 이 간격도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구는 캠 기구입니다. 베어링은 기계 요소고요. 회전하는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링크, 뭐 사절 링크는 이렇게 4개를 끼워서 얘를 회전시키면서 뭐 왕복 운동을 하는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지만 다양한 면이나 홈에 의해서 이거를 만드는 거 이건 아니고 스프링도 그냥 기계 요소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정답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깊은 홈의 볼 베어링인데 요 홈이 깊다는 거예요. 여기 홈이 깊다. 호칭 번호가 6208일 때 이 뒤 뭐였죠? 뒤 이거 형식 기호 앞에 뒤에는
형식과 하중 여부를 따지는 거고 뒤에 두 개가 치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베어링 안찌름. 자, 00은 무조건 10, 01, 12, 02, 15, 03, 17 외워야 돼요. 04부터는 곱하기 5, 8이잖아요. 8 곱하기 4는 5죠. 5, 8, 40. 정답 4번. 자, 28번입니다. 치수 보조기호 중요합니다.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9. 스피어의 지름 파이 9의 반지름 스피어의 레디어스 챔퍼 45도 못따기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15에다가 이렇게 둘러쌉니다. 정확하니까. 얘는 참고예요. 참고해라. 29번 진원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진원도 측정 가끔 나오죠. 지름법, 삼점법, 반지름법 이 세 가지 진원도 측정 방법이 있고요. 수평법이란 없습니다. 29번의 정답 2번. 30번입니다. 스플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다음 그림 어느 기계 요소를 나타낸 것인가? 자, 우리가 키의 전달 강도 순서 뭐였죠? 세, 스, 접, 성, 반, 평, 납작키 혹은 안장키. 세레이션, 스플라인, 접선키, 썬크키, 반달키, 평키, 납작키나 안장키 요 순서대로 높아져요. 이게 높고 여기 낮고 세레이션에 가장 큰 힘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 세레이션 스플라인은 전부 다 키가 뒤에 붙지 않아요. 왜? 자체가 키니까 이렇게 자체가 형상 자체가 키예요. 근데 이런 접선키, 선긋기는 좀 별도의 키가 존재하죠. 이런 그래서 별도의 키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키가 안 붙었고 이렇게 사각형의 형으로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31번 나사의 피치가 일정해요. 피치가 일정할 때 리드가 가장 큰 거. 자, 리드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앞으로 나아간 거리. 리드는 줄수 곱하기 피치거든요. 피치가 일정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줄수가 큰 게 더 리드가 크겠네요. 4줄 나사. 정답 1번. 32번입니다. 맞물리는 한 쌍의 평기어가 있고요. 모듈이 2래요. 이수가 각각 20하고 30이래요. 자, 그러면 D 이거 지름 해서 반. 자, 이거 지름 해서 반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중심간 거리가 나오겠죠? 그럼 자, D는 MZ예요. 그렇죠? 그럼 모듈이 2래요. 그러면 이게 M1 이게 1번 기어 2번 기어라고 하면 D1은 MZ예요. 이거에 반을 구하면 반지름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D1은 MZ 모듈이 2 곱하기 이수가 20이에요. 그러면 D1은 40이에요. 지름이 D2는 모듈 곱하기 이수가 30이에요. 물론 그림하고 좀 이게 다르네요. 일리가. 그러면 2 곱하기 30이니까 60이에요. 자, 얘가 6 크니까 얘가 60, 얘가 40이에요. 그러면 100인데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50이 되겠죠. 중심간 거리는 5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33번입니다. 지름이 6cm인 원형 단면봉에 자 6cm, 60mm라고 하죠. 5,000 P가 5,000 kN이 작용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냐? 시그마는 A분의 F 혹은 P 에어리아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F 여기 있죠?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F F는 500kN니까 5만 뉴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D 제곱 파이는 보통 그냥 계산기 가져가시면 상관없는데 3으로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D의 제곱 밀리미터 단위 여기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이거를 계산하시면 176.8이 약 나옵니다. 정답 2번.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즉 시그마는 A분의 F예요. F 혹은 W 어쨌든 힘이 하중이 작용하는 거
여기 있죠? 뉴턴 단면적. 34번 핀의 용도가 아닌 것. 핸들과 축을 고정하거나 때려박아서 고정하거나 너트의 풀림 방지하기 위해서 분해 조립할 때 위치 결정하거나 사용하는데 볼트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핀이 딱히 역할을 하는 건 없죠. 볼트를 담금질 처리, 표면 경화 처리하지 않는 한. 자, 정답 3번입니다. 35번입니다. 쿼터 이음에서 쿼터라는 게 이런 거죠. 소켓에다가 로드 핸들을 끼운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쿼터로 이렇게 끼우는 거. 여기서 최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요 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요 면적. 그래서 너비, 높이 요게 중요한 거고 얘가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끼어지는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부러지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두 군데 면에서 우리가 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쿼터에서 전단된다 그러면 요 두 개의 면을 하기 때문에 이 에어리아 힘을 받는 에어리아가 저 두 군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그마는 AF일 때 이 B 곱하기 L의 두 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쿼터임에서 쿼터의 너비가 10, 평균 높이가 50이다. 평균 높이가 50이에요. 허용 전단 능력이 20이다. 타우는 A분의 F 똑같은데 자, 20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은 에어리아 즉 10 곱하기 50의 2개 분의 F를 구하여라. 지금 이거거든요. F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여기 보면은 밀리미터 단위니까 500 곱하기 2는 1000이잖아요. 자, 1000 곱하기 20 하면 2만 20kN.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0kN 여기 나왔죠. 자, 36번입니다. 구멍에 최대 허용 치수가 있고 최소 허용 치수가 있습니다. 기준 치수는 50이 되겠고요. 축에 최대 허용 치수가 최소 허용 치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최소한의 젬새가 지금 이제 구멍보다 더 크게 축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젬새는 여기 있죠. 축의 최소 허용 치수, 최소의 허용 치수에서 축의 최소 여기서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 이거를 빼면 돼요. 그래서 축의 최소가 50.034. 그 다음에 구멍의 최대는 50.025 빼면 0.00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젬새는 우리가 구멍보다 축이 더 컸을 때 젬새가 나오는 거고 최소는 축의 최소 최대는 축의 최대 허용 치수를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자, 선의 종류. 자, 선의 용도 이게 나오면 가는 이점 세선이 많이 쓰이는구나. 가상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그냥 다른 거 빠르게 이제 찾을 수 있고요. 선의 용도에 근데 이제 본래 이제 들어오면 자, 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가상선, 가는 이점 세선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 선의 용도에 의한 명칭과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거.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해야 되고요. 중심선은 가는 1점 세선으로 해야 돼요.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에요. 그리고 지시선은 가는 실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 치수 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38번입니다. 치수 공차 및 끼워 맞춤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치수의 허용차는 실제 치수와 이에 대응하는 기준 치수와의 대응차. 이건 아니고요. 치수 허용차란 최대 및 최소 허용 한계 치수와 기준 치수와의 관계예요. 자, 치수 허용차란 두 가지가 있고요. 치수를 허용하는데 위에서 허용할 거냐 아래쪽으로 허용할 거냐. 그래서 최대에서 최소로 이렇게 빼는 거. 요게 이제 치수 허용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아닙니다. 정답 3번.
39번입니다. 치수 보조선은 요게 치수선이고 요런 게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런 거 여기서 띄어 있는 거 여기 있죠? 치수 외형선에서 좀씩 띄워야 돼요. 1mm 정도 띄워야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을 나타내는 외형선과 치수 보조선은 반드시 띄워야 돼요. 안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40번 주로 금형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눈금자와 같은 제품 등에 이거는 부수적인 말이었죠. 제거 가공 여부를 묻지 않을 때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자, 요거 정답 2번이고요. 자, 우리 재료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제거 가공을 하지 마.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이거를 깎아라. 제거 가공을 해라. 이거는 해라. 그냥 이것만 두는 거예요. 상관없이 이것만.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정답 2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입니다. 못따기 이거 챔퍼죠. 챔퍼고요. 챔퍼가 2는 45도. 요거 45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챔퍼 못따기는 45도. 42번입니다. 경사부가 있는 이 대상물에 대해서 그 대상면의 실제 형상을 도면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투상도는 뭐라고 하냐?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는 이 부분 투상도고요. 국부 투상도는 내가 이 부분만, 이 동그라미만 나타내려고 할 때 그 형상만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요것만 나타내는 거. 요게 국부입니다. 국부가 주로 요 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국부입니다. 근데 얘는 이 면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보조 투상도라고 하는 거예요. 43번입니다. 모양 공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공차는 이 기하 공차는 한 번씩 다 써보셔야 돼요. 기하 공차는 자 모자 위로 흔들어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모양 공차,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 모양 공차에는 6가지가 있어요. 진평, 진원, 선, 면. 자세 공차, 평, 직경. 위치 공차, 위동대, 흔들림 공차, 원주 흔들림, 온흔들림, 원온. 자, 모양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외우실 수 있어요. 모양 공차, 모양, 진평, 진원, 선면. 평행도는 평직경, 자세죠. 3번. 그래서 요거를 계속 써보셔야 됩니다. 기하 공차는 두세 문제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44번입니다.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방향이 다음과 같이 즉 재료에 이런 표시가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X. 자,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46번. 기하 공차 표시에서 A가 의미하는 거. 우리 이거 공차 기호죠. 공차값. 이건 뭐야? 데이텀. 즉 내가 기준면을 어디다 두고 내가 측정을 할 거냐. 이 기준면을 세팅하는 거잖아요. 내 바닥을 기준으로 내가 올리겠다. 바닥에다 놓고 내가 측정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데이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면. 데이텀 기호 A입니다. 여기 공차 틀, 공차 기호, 공차값, 데이텀 문자 기호. A, B, C, D, E, F 뭐 이런 거는 본인이 임의로 설정하는 거예요. 46번 플러그 용접 기호. 자, 요게 심용접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점용접. 점용접. 스폰 용접인데 여기다 레일을 달아서 쭉 연달아서 하는 게 요게 심용접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에 레일을 달았다. 심용접. 자, 평면 맞대기 평행이고요. 플러그는 이렇게. 즉 내가 바닥면과 이 바닥면의 재료와 여기 위에 이런 재료를 내가 접합하고자 하는데 이런 데 비드를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 구멍을 파요. 그러면 여기 위에 바닥면이 있겠죠? 여기다가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반 자르면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겠죠? 보이겠죠? 그래서 플러그 용접, 슬롯 용접이라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47번입니다. 물체의 모양을 연필만으로 사용해서 회화적으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그냥 프리핸드법입니다. 정답 3번. 자, 48번입니다. 투상도의 SR, 스피어의 레이디어스, 구의 반지름.
여기 있네요. 3번이에요. 49번입니다. 유체는 뭐죠? 유체. 흐르는 몸체, 뭔가가 있는데 유체는 다시 유체와 기체로 나뉩니다. 이거는 기름류. 이게 조금 유유가 나와서 어떤 책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흐를류, 기름류예요.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공기는 air, 가스 G, 물이니까 water, 수증기는 S, 스팀을 씁니다. 4번 틀린 표현이에요. 자, 롤러 베어링의 안찌름, 롤링 베어링의 안찌름 번호가 롤링 베어링 안찌름 번호가 03이에요. 자, 00은 뭐 얼마였죠? 10mm. 01 12, 02 15, 03은 17. 정답 2번. 51번입니다. 호칭지름 6mm, 호칭 길이가 30mm이고 공차가 M6인 비경화강 평행핀. 자, 비경화강 평행핀이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죠. 여기서 비경화강은 소프트 스틸입니다. ST 소프트 스틸. 그래서 ST가 비경화된 강을 말하는 거고 A1은 오스테나이틱의 스테인리스 강. 그래서 A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아니고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는 거고요. 평행핀 먼저 명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6M 6 곱하기 30. 그래서 요 규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1번 문제에서는 요 ST와 A1을 구분할 수 있냐?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죠. 소프트 스틸이냐, 즉 비경화된 강이냐, 오스테나이틱 스테인리스 강이냐. 자, 요거 암기하십시오. 자, 52번입니다. 나사의 도면의 표시와 관한 내용인데 나사의 각도를 표시하는 선의 종류로 틀린 거. 요거 수나사의 골지름, 앞나사의 볼지름. 그 다음에 수나사의 바깥지름, 앞나사의 안지름. 자, 요거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죠. 자, 수나사의 골지름과 자, 수나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자, 요게 골지름, 요게 바깥지름. 자, 요렇게 표현을 하죠. 앞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골지름, 요게 안지름입니다. 요게 안지름, 요게 여기 있는 게 골지름.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나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 두 골지름은 가는 실선입니다. 그 다음에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파선. 자, 그런데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이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가 피치와 피치가 이렇게 나사선과 선 사이 거리가 피치잖아요. 요 피치가 이 피치가 도달하지 않는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사가 다 조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끝부분은 불완전 나사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정답 3번. 스퍼기어의 도면에 표시할 때 입봉우리 원을 나타내는 선의 종류. 입봉우리 원은 우리가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게 피치원, 입뿌리원, 이 끝원, 이 끝원을 이거를 입봉우리 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끝원 굵은 실선이죠. 자, 기어를 표시할 때 여기 입뿌리 가는 실선, 가는 1점 쇄선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입봉우리 원, 이 끝원은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정답 2번. 54번입니다. 나사의 호칭과 관련된 표시 방법인데 미터
사다리꼴 나사는 TR 여기 있죠? TR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표현이다. 자, R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ISO 표준에 있는 것은 테이퍼 순화사를 나타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관용 테이퍼 나사에서 요 R이 표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5번 용접부의 기호 도시 방법에서 옳지 않은 거. 용접부 도면에 표시할 때는 실선과 점선 두 개의 기준선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요. 이렇게가 있고 여기 용접 기호가 있으면 여기 밑에 이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 자, 요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기준선 명칭은 이게 동일선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용접 기호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필렛 이거 있으면 여기다가 용접하는 부분은 여기 이게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없고 여기만 있다. 이렇게 용접 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러면 여기 화살표의 반대편 여기다가 용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선으로 사용을 하고요. 기준선에서 경우에 따라서 점선은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죠. 맞아, 않을 수도 있고요. 기준선은 우선적으로 도면 아래 모서리에 평행하도록 표시를 하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 수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표시 방법은 결론은 마음대로 해라 라는 표시입니다. 용접부가 접합부의 화살표 쪽에 있다면 용접 기호는 기준선의 점선 쪽에 표시를 하지 않죠. 화살표 쪽 반대쪽에 용접을 하는 게 여기 점선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요게 이제 기준선 요 밑을 다른 기준선이라고 표현하는 책도 있고 동일선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 책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 요쪽에다 용접해라와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여기에 반대편 여기에 용접을 하라는 표시예요. 자, 56번입니다. 센터 구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보셔야 되고요. 센터 구멍을 표시를 할 때요. 이 센터 구멍을 왜 표시하냐면 우리 선반으로 가공할 때 처음에 센터 펀치 뚫고 그 다음에 드릴을 집어넣잖아요. 위치 잡아주기 위해서 그거를 구멍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나타내 주는 건데 자, 필요하면 반드시 남겨둔다. 이 표시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그럼 그냥 이렇게만 나타나고요. 남아있으면 안 돼. 없애. 단면을 치든 이걸 없애야 돼. 요거 딱 여기 없애.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필요하지 않아. 없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그림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상관없어. 있어야 돼. 안 돼. 단면 쳐. 없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각 좌표계의 현재 위치, 즉 출발점을 항상 원점으로 해서 임의의 위치까지의 거리로 나타내는 좌표계 방식. 즉, 이 원점이 현재 위치, 내가 이동을 했으면 여기가 다시 처음에 원점이 된다. 그런 의미죠. 이거 상대 좌표계를 의미합니다. 58번입니다.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데이터 표준 규격. 우리가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그램 혹은 이 기기에서 이 기기로 바꿀 때 이 장치에 있는 걸 여기서 구동시키려고 할 때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요. 우리 통역사처럼 그게 이 데이터를 변환하는 표준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HT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자체 우리가 이런 형상이 있으면 이거를 쌓기 위해서 슬라이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면을 어떻게 쌓아 나갈지를 정하는데 이 STL 파일 3D 모델링한 다음에 이거를 STL 파일로 그 오토캐드나 인벤터나 뭐 솔리드웍스 이런 데에서 이제 NX나 이런 데서 STL 파일로 변환을 하죠.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슬라이스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이 파일을 3D 프린팅에 넣어요. 그러면 3D 프린팅으로 물체가 만들어져 나오죠. 이 변환하는 이 데이터 표준 규격 중에 하나가 STL 파일이다. 자, 이 STL 파일은 내부 구조 처리가 다른 캐드캠 시스템으로부터 쉽게 변환할 수가 있고요. 곡면을 정확히 다면체로 옮길 수가 있어요. 곡면을 여러 개로 쪼개서 잘 구동화 시킬 수가 있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변환을 많이 하려면 용량이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L 파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암기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STL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고요. 쾌속 조형, 즉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그런 표준입니다. 자, 59번 서로 다른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CAD/CAM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 방식이 아닌 거. 얘와 얘는 데이터 표현인데 얘는 그냥 드로잉. CAD의 2D의 드로잉 파일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9번의 4번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60번 CAD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에서 기하학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와이어에 의해서만 3천 형상을 하는 거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입니다. 자, 여기 와이어 선에 의해서 표현하죠. 면에 의해서 표현하는 거 서피스, 그 다음에 입체 형상. 요거 같은 경우는 질량, 중량, 관성 모멘트 등 물성치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이 무거워요. 자, 가벼우면서부터 무거운 데로 간다. 자, 그래서 60번의 정답 4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제2회 기출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